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대학생임 고등학교 한문교과서 수업을 진행하는 희남쌤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단어는 제11과 떠난 자와 떠나지 못한 자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한시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눕니다. 다시 근체시는 절구와 율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다음에 그 시상 전개 방식은 기, 승, 전, 결, 기구, 승구, 전구, 결구 이렇게 4단 구성이 됩니다. 물론 율시의 경우는 수련, 합련, 경련, 미련인데 기, 승, 전결을 중심으로 시의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의 영향 속에 존재합니다. 한시는 당시의 노랫말이므로 그 속에 담긴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한자 어휘를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상호간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산중문답입니다. 산중문답. 자, 산중이니까 산 가운데죠. 산 가운데라고 해석하지 않고 산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산 안에 있을 때 그냥 산중이라고 쓰는 거죠. 산에서입니다. 문답은 묻는다, 물문 답할 자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묻고 답하다라고 하는 200의 시입니다. 자, 200 시인이라든가 시상 전개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고요.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고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풀어보겠습니다. 문여하의 서벽산입니다. 문여하의 서벽산. 자, 문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묻는답니다. 여는 나였자요. 나에게 묻는다. 하의는 무슨 뜻이죠? 무슨 뜻? 서벽산. 벽산은 푸른 산입니다. 푸른 산, 푸를 벽, 푸른 산에 서는 깃들 서자입니다. 자, 그래서 문여는 나에게 묻는다라는 뜻이고 하의는 무슨 뜻이란 얘기죠? 무슨 뜻이란 말은 어찌해서라고 풀이합니다. 하의는 무엇하 뜻이다. 무슨 뜻으로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어찌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서는 깃들 서자입니다. 어디에 깃들사라니까 살다라는 뜻이 되겠죠. 서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푸른 산입니다. 합쳐보면 나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푸른 산 속에 살고 있느냐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왜 산속에서 살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으로 시를 시작을 합니다. 이른바 뭐죠? 기구인 거죠. 그 다음에 승구 가보겠습니다. 아까 기승전결 말씀드렸죠? 이거 웃을 소자입니다. 웃다 이런 의미입니다. 웃다. 그리고 이 부답이니까 부답은 대답할 답이죠. 대답할 답입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는다. 심자하니라. 마음은 스스로 한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스스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저절로라고 풀이해도 되겠습니다.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웃을 소니까요. 소위 웃다 그리고죠. 그래서 소위 웃으면서 부답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이죠.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휘 중심으로 시어 중심으로 풀이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화, 유수, 요연거입니다. 자, 이거 요자 좀 어려운데요. 아득할 요자, 그윽할 요자입니다. 그 뒤에 연자가 들어가면 뭐뭐한 모양, 그 당시 어떤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연은 아득하게, 그윽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윽할 요자 뒤에 연자 붙이면 그윽하게, 아득하게, 고요하게 해서 어떤 모습을 표현할 때 연자를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화는 복숭아 도자라서 복숭아 꽃입니다. 유수는 흐르는 물이죠. 흐르는 물. 요연은 아득하다. 거는 갈 것자입니다. 그래서 도화, 복숭아 꽃, 유수, 흐르는 물, 요연, 그윽하게, 아득하게, 거 떠내려 간다. 라고 풀이되겠습니다. 별유, 천지, 비인간. 별도, 따로 이런 뜻이죠. 별도, 따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답니다. 별도로 있네. 뭐가 있습니까? 천지가.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세상, 이 세상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별도의 세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별유천지는 별도의 세상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별천지 이상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천지가 있으니 별천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세상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닐 비자. 뭐가? 인간이 아니다. 자, 세상이 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니다.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천지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간 천지, 인간이 사는 세상, 다시 말하면 속세가 아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유천지는 별천지다. 비인간이라는 말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라고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기본적으로 한시는 어떻게 읽냐?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말씀 원자를 써서 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그래서 이거 7원입니다. 7원. 7원이고 4구이면 절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원인데 4구죠. 그래서 7원 절구인데 운자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형식이 자유로우냐 규제를 받고 있냐에서 7원 절구일지 7원 고시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는 7원의 시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7원 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4자, 3자로 끊어서 보면 훨씬 더 끊어서 읽고 그에 맞춰서 해석하면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문 엽니다. 나에게 묻기를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해서 보세요. 나에게 묻기를 무슨 뜻으로 벽산에 사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이부답. 어떤 사람이 물으니까 사는 내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아니했으나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다. 내가 뭐라고 답은 안 했지만 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하다라는 거죠. 도화 유수, 요연거, 복숭아꽃 흘러가는 물, 아득하게 떠나갑니다. 그윽하게 떠나가니 거기 떠나가는 곳을 따라가 봤겠죠. 뭐니? 별유천지, 별도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비인간이라 인간 세상은 아니더라. 실제 이 문장은 그러니까 누가 와서 판속에 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지은 이백 스스로가 이 글의 주체 화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겁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 깊은 산에 사냐고 물어보면 나는 웃으면서 대답하니 않지만 내 마음은 편안할 것이다. 그래서 복숭아꽃 흐르는 곳을 가보니 그곳이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운 신선의 세계이더라. 그래서 그곳은 인간이 사는 속세와 다른 신선의 세계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장소의 배경은 보면 뭐겠습니까? 지금 벽산이죠. 푸른 산에 살고 있죠. 푸른 산에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별유천지인 도화, 복숭아꽃 흐르는 곳, 복숭아꽃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학습 목표에서 얘기한 대로 한시의 시상 전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 저기 있습니다. 문여하의 서백선입니다. 문여하의 서백선, 나에게 묻기를 무슨 뜻으로 어찌하여 푸른 산에 사는가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기구입니다. 기는 어떤 시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시상을 어떻게 일으켰냐? 푸른 산에 사는 이유, 다시 말하면 왜 이 푸른 산에 사느냐? 깊은 산 속에 사는 이유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으로 시상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는 바로 뭐 일으킬 기자를 써서 어떤 시를 처음 시상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승입니다. 승은 이어감이라고 했죠. 네, 승자는 이을승자를 씁니다. 이을승자를 써서 이을승자요. 뭐 계승하다 할 때. 그러면 기상 기구를 이어가는데 저 물으니까 답했죠. 웃으면서 답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으나 마음은 저절로 한가하다. 묻는 것에 대한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그 앞의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앞의 말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다는 스스로의 답으로 시상을 어떻게 물음에 대한 답을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은 전입니다. 전은 전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전은 바꾸는 겁니다. 바꿀 전자입니다. 자, 바꿀 전자인데요.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도화, 유수, 요연겁니다. 복숭아꽃 흐르는 물에 그윽하게 떠내려갑니다. 복숭아꽃이 흐르는 물에 그윽하게 아득하게 떠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 벽산에서 복숭아꽃 흘러가는 곳으로서 화면이 바뀌죠. 장면이. 그래서 복숭아꽃이 떠가는 곳으로 어떻게 장면의 전환이 옵니다.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입니다. 그 다음, 자, 결은 맺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를 졌으면 그 시상을 매듭을 줘야죠. 자, 그래서 대체로 결구에 주어가 드러나게 됩니다. 별도의 천지, 별도의 세상이 있고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이 속세를 벗어난 신선의 경지라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이곳이 바로 이상이 아닌 별천지라고 하는 것으로 시상을 어떻게 하고 있다?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의 산중문답이라는 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200입니다. 200은 시의 신선이다 그래서 시선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우리는 왕유는 빼놓더라도 200과 두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시도 200과 두보의 시입니다. 200은 자연인 시를 많이 읊었고 즉흥적으로 시를 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에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의 신선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두보는 인간의 사회적 생활,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어려움, 생활상, 사회적인 곤란, 전쟁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려움을 인간의 생활상을 많이 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를 지을 때도 한 번 짓고 다듬고 또 짓고 다듬고 끊임없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시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시의 성인이다 그래서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두보는 200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당대 최고의 시인이면서 그 경향은 서로 반대다. 자연시, 즉흥시, 여기는 사회시, 끊임없이 조탁의 과정을 거치는 시를 짓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는 200의 시입니다. 자, 그리고 칠언고시입니다. 칠언고시. 자, 칠언고시라고 하면 고시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뭐에 있어서 어떤 평칙이 맞지 않았다. 평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치까지는 알아두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평치는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에 대한 기본적인 한자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한 사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이 시간에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 다음에 운자는 산한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 기승전결이지 않습니까? 기승전결에서 오원의 경우에는 승구와 결구, 이구와 사구의 마지막 구가 운자가 됩니다. 칠원의 경우에는 깃구인 첫 번째 구에도 운을 대체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운이 있고 5원의 경우는 두 번째, 네 번째 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운자인지를 어떻게 파악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조를 모르더라도 가장 간단하게 방법은 한글 하나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성과 종성이 유사할 경우 거의 대동 같을 경우에 우리가 운이라고 말합니다. 자, 산자를 볼까요? 산자에서 시읒이 초성이죠? 중성은 뭡니까? 아죠? 종성은 니은이지 않습니까? 니은? 그럼 안이죠? 그 다음에 한에서도 한, 히읗이 초성이니까 히읗 빼면 이응만 남죠? 그 다음에 중성 아, 종성 안. 간에서도 초성인 기역을 빼면 이응이 남고 중성 아, 종성 안에서 안 이렇게 중성과 종성이 같으면 운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상정지 방식은 역시 기승전결입니다. 자, 배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뭡니까? 복숭아꽃 도화가 흘러가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벽산이라고 하는 푸른 산이죠. 주제는 자연 속에서의 한가로입니다. 누가 와서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도 내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복숭아꽃 흘러가는 곳 가보니까 별천지의 세상이네요. 어떻게 됩니까? 특징은 자문자답의 문답 형식이고 이 속세를, 탈속이라는 것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인간적인 속세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속세를 떠난 경지가 드러나 있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탈세속. 세속을 떠났으니까 탈속이니까 탈세속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 미음의 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역, 하의, 나에게 묻는데 하의, 무슨 뜻으로? 푸른 산의 사이가 무슨 뜻? 어찌하여? 라고 했죠. 자, 어찌하여? 맞습니다. 소위, 부답, 심찬, 마음이 스스로 한가하다, 저절로 한가하다 그랬습니까? 아, 저절로 한가하다. 맞네요. 도화는 뭡니까? 복숭아꽃이죠. 복숭아 도자입니다. 복숭아꽃 흘러가는 것이 있는데 복숭아꽃 흐르는 물의 요연입니다. 요연하게, 아득하게, 그윽하게죠. 아득하게, 그윽하게 맞습니다. 별유, 천지, 비인간, 별도의 천지가 있고 인간이 아니다가 아니라 인간 여기다 천지가 생겼다 그랬죠. 인간 세상이 아니다죠. 인간이 아니라 인간 세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1과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과 2차 시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